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을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정부의 원자력 강화 기조 이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펜실베니아 에너지 및 혁신 서밋 이런 관련 내용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번 15일 날 있었던 이 펜실베니아 에너지 및 혁신 서밋이라는 곳에서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잘 보여주는 어떤 여러 정책들이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와 AI 분야에서 황금기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AI 시대는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700억 달러, 하나로 말하면 한 100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연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AI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요번에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에너지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회사들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110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AI라고 하는 키워드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고는 천연가스라는 두 축의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큰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요번 그 서밋이 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는 지난달에 저희가 손에 잡힌 경제에서 한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에너지의 한 축인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경제 혁신을 불어넣을 핵심 키워드가 AI인 상황에서 그 AI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오늘 좀 살펴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에너지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원자력 정책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주세요. 좀.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지난 5월 23일 그 원자력과 관련되는 4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이게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4건에 대한 행정명령들을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건의 행정명령에 한번 그 제목을 좀 한번 읽어보면 예. 전체적인 톤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자력 산업 활성화라는 첫 번째 행정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행정명령은 에너지부 원자로 시험에 대한 재구축. 세 번째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명령. 그리고 네 번째가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행정명령의 이제 제목을 듣게 되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아, 원자력 분야와 관련돼서 뭔가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에너지부가 이렇게 주도두고 나왔기 때문에 적극 활동하겠구나. 그리고 원자력 분야를 얘기를 할 때 국가안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다. 이게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명령 그 4건을 전문을 이렇게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책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책 목표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원자력의 리더십 재확립이라는 키워드가 잡히는데요. 이건 예. 뭐냐면은 미국이 1954년부터 1978년까지 133기의 민간 원전이 나왔던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는 지금 상업용 원전이 딱 2기만 새로 가동이 됐어요. 이거가 뭔가 적절하지 않다. 예. 불합리하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 시장을 좌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거를 만들겠다. 라는 게 이 4가지 행정명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국가안보 강화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핵심 국방 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국방 핵심 전력 인프라로 간주한다. 그리고 AI를 포함한 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고밀도 전원 공급이 필요하고 이는 핵심 국방 시설과 기타 업무 지원을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탄력성,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전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중요한 거고 예. 이 에너지는 국가 안보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국 국방부는
육군 장관을 통해서 국방시설 에너지 및 직접 에너지 모두에 대한 원자력 활용 기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미국 군사시설의 원자력 운용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 국방부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료하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보라는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고요. 네. 세 번째로 볼 거는 경제적 번영과 산업의 재활성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이 기존 원자력기는 돌아도 원전 산업이 발전이 안 됐는데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과 관련된 미국 원전 기업들이 미국 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예. 수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목표고 네. 이를 위해서는 핵 연료부터 시작하는 전체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와 관련되는 민간 기업들을 전부 육성한다. 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는 규제와 산업 기반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원자력 규제와 관련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합니다. 네. 여기를 개혁을 해서 불필요한 원자력 발전을 제한하는 현행 관행을 시정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분야와 관련돼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는 것들이 행정명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중심이 되고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이와 관련돼서 이번 행정명령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보도자료와 관련되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번 이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네 가지 요인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AI는 국방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AI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체계도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영역에 들어가고 그 에너지 수급 체계 중심에 원자력이 있는데 이 원자력 기술을 좀 더 육성해서 국제적인 원자력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이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에는 관심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야 AI와 원자력이 국가 안보로 엮이는 건 참 남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과 관련돼서 이미 한국에서도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됐는데 제가 국내에서 좀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산업으로 보지 않고 안보로 보고 있다. 원자력과 AI와 국가 안보를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자리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펜실베니아 에너지 및 혁신 서밋이라고 하는 그 대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공급망 전체를 구축해야 되고 그중에 원전도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그래서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밸류체인을 전부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차세대 혁신원도 어떻게 보면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같이 가겠다. 그래서 원자력과 AI가 미국의 방위 산업처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던 것들이 국내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번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좀 인상적인 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누가 책임 소재인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료하게 다 하나하나 지정하고 있고 핵심 주체는 에너지부다.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했다라는 게 이번 트럼프 정부의 좀 정책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바이든 정부의 그 에너지 수급 체계 정책 또는 원자력 정책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우리가 트럼프의 의도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뚜렷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굉장히 원전과 관련돼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전까지는
미국이 원자력이라는 것들을 아까 상업용이 뭐 2기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약간 방치 내지는 이렇게 간과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키워야겠다라는 것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그 당시 미국 바이든 정부 때 에너지부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집으로 Phase Way to Commercial Lift-off, 상업적 이륙으로의 경로라고 하는 그 에너지 부분의 주요 부분들을 한 정책 제안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고요. 예. 그 보고서에 가장 첫 번째로 제시했던 게 첨단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첨단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당시 100기가와트에 불과했던 미국의 원전을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로 3배 이상 늘린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나 예산은 얼마를 갖춰야 되고 예. 특히 미래와 관련돼서 늘리는 거는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동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으로 보내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데 미국 주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나 폴란드 혹은 이런 데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늘어났던 것도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들을 제가 사실 2023년 10월에 예. 관련 유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 뭐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2050년까지 원래 300기가와트였던 거를 이번에 400기가와트 늘리기는 했지만 예. 뭐 SMR포만 차세대 원전 키우고 인프라 키우고 인력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좀 이것도 사실 중요한 키워드인데 오늘은 바빠서 얘기 못하지만 그 미국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 쪽을 사실은 에너지 관련돼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또 예.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3C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지역의 새로운 그 경제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그쪽에 지역 공동체가 있고 예. 그 공동체에 사실은 전 정권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10년 전에 거기를 참석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번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크리스 라이트라고 하는 에너지부 장관께서 4월 28일 날 폴란드 바르샤바에 직접 여기 참석해서 기조연설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조연설 내용이 사실은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메인 화면 4개 중에 하나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 동부와 중부 유럽의 원전 핵 에너지를 강화한다. 이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네. 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좀 구체성이 약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보면은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장 큰 병목이 전력망에 실제 예산이 조금 더 집중이 됐고 네.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 전체 지원의 일부로서 존재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때는 명료한 게 뭐냐면 원자력은 천연가스와 함께 양대 에너지 축으로 보고 있고 예. 이거를 에너지 정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하고 묶어서 국가 안보라는 측면으로 명료하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로 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이 허들을 막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군지를 미국 에너지부라는 걸 정확하게 명료하게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뭔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니까 다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적격 시업 원자로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지 중에서 첨단 원자로 기술을 배치할 수 있는 부지 한 곳 이상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20m톤의 앞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를 20m 톤 이상을
연료 은행에서 방출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게 기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지침들을 보면 90일 내에 해야 될 일, 120일 내에 해야 될 일, 180일, 240일, 9개월, 18개월, 30개월, 2006년 7월 4일, 2028년 9월 30일, 2030년, 2050년까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각 부문별로 해야 되는 책임 주체를 에너지부 장관, 대통령 보좌관 및 경제정책 보좌관, 재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장관으로 다 지침을 해서 네. 디테일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야, 하나하나 다 열거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말이 빨라질 예.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2030년과 2050년을 제외하면은 2029년 1월 29일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지 디테일이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실제로 원자로 배치와 시험에 관여하고 생산과 재활용을 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명료한 디테일한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 이것을 국가 안보하고 연동시키고 수출까지 지원하고 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졌다. 그게 명료해졌다. 이게 사실은 이전 정부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 타결안 이런 것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원자력 기술을 내부에서 육성해서 해외에 파는 것도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해외에 들고 다니는 건 원자력보다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자꾸 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두 개를 같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원자력 공식 중에 두 가지는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입니다. 예. 근데 원자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발전소를 짓는 거는요. 지금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는 원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은데 예.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다가 미국 원전을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국 원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C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동부와 중부 유럽 지역에서 과연 원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한국도 지금 최근에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 원전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 내용들이 그렇게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되는 3세대 원전은 사실 미국이 약하잖아요. 예. 건설을 짓고.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국 내의 약한 경쟁력을 일단은 자국 산업을 키운 다음에 키우고 4세대나 SMR 차세대 원전은 그냥 미국이 다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때 가시화하겠다라는 예.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차세대 원전은 한국에 지지를 않을 거니까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이제 이 원전들을 수출을 하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예.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동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게 사실은 지금 이것도 제가 2부에서 다시 더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이 유럽 쪽에서 지금 수출할 때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몇 건 분쟁들이 있거든요. 있었죠.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행정명령에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전 관련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주목해야 될 세부 분야 아니면 세부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과 결부돼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별로 많이 나는데 핵 연료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예. 특히 이번에 행정명령에서 핵 연료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하자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LEU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5% 미만인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농축을 더 높게 하면 핵무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5% 미만짜리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SMR나 차세대 원전은 네. 소형화시키고 좀 안전화시키고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하다 보니까 네. 연료 자체에서는 농축도를 좀 높여서 효율을 높이 가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핵무기급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그 우라늄 235 동위 원소가 5에서 20%까지 농축이 된 예. 핵 연료를 HALEU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상업적으로 현재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적국의 연료를 다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라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라늄을 그 정도까지 농축하는 시설이 상업적인 규모는 러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SMR나 차세대 원전으로 앞으로 원전 시장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예. 이것과 관련되는 요 관련 분야를 키우겠다는 것들 요번 정책 행정명령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먼 미국의 그냥 행정명령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네요. 앞서 일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원자력과 관련된 4가지 행정명령,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이 미국의 에너지부도 관련 내용들을 계속 팔로우하는 여러 후속 보도자료들도 쭉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한 다음 날인 5월 24일부터 어저께인 7월 23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예. 그게 총 51건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에너지부의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전력망, 천연가스, 에너지 저장, 뭐 사이버 안보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되는 인사들, 뭐 과학자들 은퇴하신 거 수상한 내용들 되게 다양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51건의 행정명령 중에 원자력과 직접 관련되는 보도자료가 14건으로 단일 주제로서 제일 많았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명령과 그 이에 대해 후속의 주도적인 역할은 에너지부가 원자력과 관련돼서 최근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그 원자력과 관련되는 이 14건의 보도자료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본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4건의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또한 이제 3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깐 강조드렸던 핵 연료와 재료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세 번째는 기존 원자력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현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 3가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3가지가 전부 다 투자와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 에너지부가 발표한 14건의 내용들 중 3가지로 크게 방향성을 요약해 주셨는데 제 눈에는요.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해 주셨던 첨단 원자로 기술 개발과 배치 가속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특히 이제 이쪽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원전 뭘 하겠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주목되는 분야가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SMR 쪽입니다. 이 SMR은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좀 작은 사이즈 그거죠. 그렇죠.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짓는 건 대형 원자로인데 예. 소규모로 짓는 그런 원자로를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원자로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소형 SMR을 하는데 네. 이 SMR과 관련돼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3건이 있습니다. 네. 3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30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존의 5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한 77메가와트급의 원자로 승인을 받았고 예. 허가를 받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5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이제 SMR과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되게 대표적인 기업이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와 관련돼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원자로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건 이제 SMR에 대한 굉장한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이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먼저 주가가 좀 올랐다 조정받은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오르면서 주가 수익률이 최근 한두 달간 되게 좋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공공 유틸리티 회사주 전력 회사 중에 테네시강 유역개발 공사 TV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 딱 보셔야죠. 수력 발전은 원래 위주로 하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7월 10일 날 생뚱맞게 SMR 건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 유틸리티 회사 우리가 보통 이제 SMR 얘기할 때는 막 뉴스케이파 같은 신생기업만 봤는데 전통적인 유틸리티 회사들도 이제 SMR을 가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예. 요거는 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번 보도 자료에서도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이 SMR 진출한 되게 흥미로운 사례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TVA는 사실 비상장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승인받은 SMR 기종이 GE 버노바가 주도하고 히타치 사업을 인수해서 그래서 이제 GE 버노바가 자회사로 돼 있지만 히타치가 관여한 GE 버노바 히타치의 원자로를 썼고 예. 근데 이 원자로가 뭐냐면 비등경수로 방식의 SMR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등경수로 보통 BW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본이 주로 사용하는 원전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좀 원전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요 방식이 구조적으로 그 안전성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효율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주도하는 가압 경수로 방식 PWR 방식이 지금 대형 원전에서는 메인 주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형 원전에서는 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보다는 조금 보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할 거로 보이고 거기에 메인 회사가 유틸리티 회사가 하는데 GE 버노바와 미국의 대표 기업 미국 대표 기업 GE 버노바, 일본의 대표 기업인 히타치가 합작한 BWR 방식의 비등 경수로 원자로를 도입했다는 거는 네. SMR에서의 표준에서 어쩌면은 미국과 우리께, 아닌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가 살짝 들긴 해요. 예, 물론 이거는 예.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보셔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예. SMR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적 변화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관련되는 GE 버너바라든가 히타치 같은 일본의 원전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야 주목을 했고 세 번째는 비상장사인 카이로스 파워라는 데가 7월 16일 날 에르메스 자기들 이름을 명칭 에르메스 원자로 세 번째 테스트 유닛을 설치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에르메스 원자로라고 하는 게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최초의 4세대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건 3세대고 차세대 원자로가 4세대인데 이거에 지금 테스트 버전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4세대 원전은 기존 3세대 원전에 비해서 안전성이 강화되거나 효율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소형화된 SMR보다 더 소형화된 그 마이크로 원자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원자로를 이동도 시켜요? 예. 와. 실제로 지금 미 국방부가 이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되게 적극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원자로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4세대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SMR보다 뒷세대의 원자로도 생각보다 지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걸 시사하는 바는 카이로스 파워, 테라파워, 엑스파워 같은 비상장사와 상장사 중에서는 지금 BWXT가 이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네. 이들이 앞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마이크로 원자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소형화된 원자로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둠이라고 하는 첨단 시설을 새로 만들고 예. 이 시설에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업체 두 곳을 경쟁을 뽑았는데 웨스팅하우스하고 레디언트라는 데가 이번에 선정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 시설이 2026년부터 가동됩니다. 그리고 네. 4세대 원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원자로 이외의 원자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로터스라고 하는 지금 테스트 베드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로터스나 돔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나 인허가 과정을 완전히 단축시켰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국방 생산 우선법에 두고 건설을 촉진하라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여기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마이크로 원자를 포함한 4세대 원자로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국방부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임기 내에 설치하는 거를 실제 하루도 강요를 함으로써 네. 이런 4세대 원전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시사하게 하는 뉴스 보도 자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첨단 원전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원자로를 실험하고 있고 또 이동식 원자로에 해당되는 4세대 원자로까지 지금 행보가 발빠른 것 같은데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 원자로도 결국 핵 연료가 있어야 운행이 되는데 지금 핵 연료는 그 러시아
예. 러시아만 상업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핵연료를 어떻게 공급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첨단 원전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는 기존 원전도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원전에 대해서 또 뭐 재가동한다든가 그건 뭐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 에너지부의 보도 자료 내용 중에 있습니다. 어. 처음에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핵 연료와 관련돼서는 예. 6월 25일 날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ALEU를 미국에서 900kg을 생산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미국이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예. 실제로 요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19년에 미국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HALEU 생산을 위한 건설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진행을 됐는데 올해 이제 6월 25일 날 이게 이제 900kg이면 상업 생산하는 게 성공을 한 거죠. 시설을 예. 완공을 해서. 그리고 이 회사는 그래서 뉴스 직전에 잠깐 올랐다가 뉴스 나오고 좀 빠지긴 했지만 이후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4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내 차세대 원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핵 원료의 중심은 센트러스 에너지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2019년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그러한 핵 연료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7월 16일부터 핵 연료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것들을 발표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공모도 하기도 했고요. 6월에는 농축 우라늄 주조나 회수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우라늄 처리 시설을 현재 지금 건설 중인데 예. 이것들의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보도 자료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핵 연료나 센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바우처 세 곳에다가 줬다. 이런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차세대 원전과 핵 연료와 관련돼서 생각보다 좀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아까 말한 대로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는 상장사로서 실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원전을 새로 뭐랄까요? 조성하면 당연히 핵 연료를 더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핵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력 후보 센트러스 당연히 주가가 45% 급등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전까지 하면 좀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존 원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우리는 사실은 아직 기존 원전을 이렇게 폐기하거나 이런 원전이 없는데 미국은 원전을 되게 오래 졌기 때문에 예. 폐쇄된 원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한 133기를 가동했는데 그 중에 다 가동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지금 6월 20일 날 미국 에너지부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의 가동을 멈췄던 팰리세이드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를 재가동하는 것들을 현재 홀텍이라는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회사한테 이거 가동하기 위해서 대출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예. 4차 대출을 지원했다라는 보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대출을 하는 이 홀텍이라는 회사는 이 팰리세이드라는 원전을 2025년 후반까지 재가동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재가동이라는 건 기존의 원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리모델링급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고 심지어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2030년에 그 부지에다가 SMR 2개를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예. SMR은 소규모기 때문에 그 기존 원전 부지의 인프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상업용 원자로 중에서 재가동되는 첫 번째 사례이게 되고요. 예. 만약에 이게 재가동에 성공한다고 하면 미국 내 지금 가동 중단된 원자로 발전소들을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재가동은 당연히 신규 원전 건설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지금 사실은 새로운 대형 원전을 짓는데 경쟁력이 미국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완하고 극복하는데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SMR 같은 경우를 그 부지들을 살려서 하게 되면은 SMR을 건설하는 부지나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그냥 새로 신규로 짓는 원전만 하는 원전 시장의 변화에 특히 미국같이 이렇게 예. 기존 원전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새 아파트만 아니라 리모델링이 주가 되면 아파트 시장에 변화가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큰 변화에 대한 테스트가 이번 지금 홀텍과 팰리세이드 요건에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홀텍이라는 회사는 비상장사지만 예. 지금 원전이나 SMR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금 조만간 상장을 하겠다는 뉴스가 6월 달에 나왔고 상장된다고 하면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전 기업 중에 시총 1위가 될 거로 알려져 있고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많은 기업도 홀텍하고 좀 제휴돼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홀텍의 행보도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신규 원전 주도의 원전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관련한 정책이 지금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뭐 파이가 커지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예. 그렇다면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득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다. 이제 미국이 파이를 키워서 미국 내 원자력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니 오히려 우리 기업에겐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 요즘 떠오르는 강자 중국 그리고 기존 강자 러시아. 이제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동안 원전을 좀 덜 쳐다봤던 미국도 뛰어들었으니 3강 구조도 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구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두 가지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되게 긴 내용들을 했지만 저 어떻게 종합해서 중요한 진짜 시제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모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국내 공급망 강조를 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자력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는 분명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바이든 정부 때는 수많은 에너지 원 중에 원오브 댐이 중에 좀 괜찮은데 가능성 있는 거 이 정도였다면 예. 트럼프 정부는 이거를 천연가스와 원전이란 양대축을 미는 걸 확실하게 하고 있고 원전을 하기 위해서 60일, 90일 뭐 몇 개월 안에 뭐 해야 될지 지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아. 이제 성장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전이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도 엄청나게 발전이 될 거고 예. 미국이 이제 주변 우방국들이나 다른 나라에 지원할 때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하거나 진흥하거나 해외 수출도 늘리는 것도 거의 이제 정해진 미래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중요한 수출 지역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했던 동부나 중부 유럽이 굉장히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는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도 미국이 영향력 행사했을 때 원전이 중요한 목적으로 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이 아닌 차세대 원전, 특히 SMR을 그 이후에 차세대 원전을 가겠다. 요 방향성도 좀 명확해요. 그러면은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뭘 봐야 될 거를 할 때 첫째 이제 미국 기업을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미국의 원전 산업은 그동안 군수 부분을 제외하고서 민간 상업 원전은 되게 약했거든요. 예. 아까 말한 신규 상업 가동이 2개밖에 안 됐으니 뭐 먹거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약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개별 기업들 실적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상태가 안 좋지만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가 지금 원래 군사 무기 강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방치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재강화를 하면서 지금 유럽의 군사 방산 기업들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막 다 몇 배씩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앞으로 더 잘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강화되면 사실 한국하고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미국은 원자력에 강한 나라고 지금도 가장 많은 원자력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화하겠다고 자국 기업을 키우고 공급망을 키우고 특히 차세대 원전 자기가 다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 차원에서 가겠다고 하면 이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이나 숫자가 좀 애매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점이 미국을 넘어서서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이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중국, 미국 간의 3국 간의 강력한 경제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되는 거는 핵무기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안보, 국가 안보라는 되면서 확산과 이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제 한국 기업인 거죠. 네. 한국 기업은 사실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 한국과 미국은 국가 안보나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냥 예전처럼 생산은 한국에서 하고 뭐 해외 수출도 네가 어느 정도 해 요 정도 클래스가 아니라 네. 미국이 몽땅 생산도 다 하고 수출도 우리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미국이 그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을 같이 묶고 AI랑 묶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 복잡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독자적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 미국과 같이 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명료한 지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동유럽이나 진출했을 때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속 분쟁들이 있었던 있었죠. 거는 이미 이런 것들의 전조였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5월 달에 행정명령을 하고 지금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 상황은 앞으로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지 덜 할 가능성은 없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만약에 3세대 원전 다음 4세대 원전의 상업 가동화가 정말 1, 2년 내에 가속화돼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에 붙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명료한 방향성이 좀 잡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미국하고 같이 갈지 아니면 미국과 독자적 갈지.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3세대 원전에서는 한국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4세대 원전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 4세대 원전을 가는 방향들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네.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다. 미국 예. 내에서 차세대 원전은 SMR 같은 경우는 꽤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외 원전 시장이나 원전 시장을 갔을 때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미국 이상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나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원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이나 지금의 그 실력이 아니라 차세대 원전을 포함을 한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예. 숫자가 좀 안 나온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예. 바이든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이제 어쨌건 원전을 늘려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바꾼 것도 당위론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민간이 성장을 하기에 대해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되 현금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 지원 그리고 민간이 그걸 했을 때 프로젝트별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들 그리고 그것들에게 실제 에너지부의 지정이라든가 규제 철폐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온 것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원자력도 자국 공급망이 중요하다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도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핵 폐기장이라든가 앞으로 핵 연료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같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천연가스 이번 달에 하는 원자력이라는 두 양대 에너지 축과 네. 그리고 AI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안보 네. 이게 지금 미국이 가져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에 우린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국가안보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보는 포괄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된 주식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숫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미국도 그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원자력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도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계 원자력 관련한 회사도 한동안 미국이 원자력 신경 안 썼는데 혼자서 다 못할 것 같아서 한국한테 무조건 손을 같이 내밀면서 같이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제 바람인가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세히 정해진 바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원자력 강국으로서 아직까지는 좀 더 팔 수 있는 기술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이번에 놓치지 않고 마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급변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 어떻게 읽으면 될지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